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문제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제 우리 어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 성결 문제 좀 기본 설명드렸죠, 그죠? 그 이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지문은요, 이 지문은 이제 우리 어제 설명했던 거가 조금 다릅니다. 걔하고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어제 했던 거 다시 복습합시다. 세무서장이 A한테 세금 부과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일단 이 A가 억울하지만 국가한테 100만 원을 납부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A가 100만 원을 괜히 낸 것 같아서 돌려주세요라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이라고 했죠. 그럼 민사법원은 이 세금 부과가 무효이면 당연히 무효니까 A 승소 판결 때린다. 근데 얘가 취소 사유라면 일단은 뭐다? 얘가 유효다. 유효니까 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일단 민사법원은 A 승소 판결하면 안 된다. 패소 판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봤던 거. 그럼 여기는 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라는 이 민사소송은요,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 그죠? 무효인가, 유효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론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민사법원의 판결은요, 이 행정행위가 무효인가, 유효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이걸 우리가 무효면은 효력이 없는 거고, 유효면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민사법원의 판결은 세금 부과가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효력 여부가 이 소송의 무슨 문제다? 선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효, 유효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효력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재판이 달라지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요, 여기하고 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제 무효, 유효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졌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얘하고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이겁니다. 자, 갑니다. 자, 행정청이 A한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요, 철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야. 철거 명령. 됐죠?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철거를 해야 안 해? 철거를 안 했어요. 이해하셨죠?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럼 철거 안 하면 여러분 이거 배웠죠? 뭐 들어갑니까 우리는? 철거 안 하면 대집행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개, 통, 실, 비. 그죠? 그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개고, 통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건물이 강제로 뭐 돼서 철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의 건물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자,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철거 명령이 바로 행정행위잖아, 함행이잖아요. 이 철거 명령이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하자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철거 명령 때문에 내 건물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너네 잘못한 거니까 나한테 그 건물값 물어줘. 돈 줘. 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이게 A가 그 소송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배웠던 무슨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돈 주세요라고 소송 제기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국가배상 소송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정소송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판례는
민사예요. 민사야 이거. 법원이 그래 민사법원. 그래서 이거는 민사법원이 재판을 하면 그러면 민사법원이 재판하려면 이제 국가배상 요건이 구비됐는가 안 됐는가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자 우리 배웠던 거 써먹을까요? 국가배상 요건은 어떨 때 줍니까? 첫 번째가 뭐 공무원이 뭐 하다가 직무집행하다가 공무원이 뭐 있어야 돼? 고의나 과실로 공무원이 법령 위반. 그죠? 법령 위반 기억하세요. 법령 위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입혔다? 손해 입혔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거. 이 요건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안 건드릴 거예요. 다 요건 충족됐다고 보고 하나만 건드립니다. 법령 위반. 그럼 보세요. 만약에 철거 명령이 법령 위반이라면요. 당연히 이 민사법원인 국가배상 소송받은 법원은요. 다른 요건 충족됐다고 봤으니까 A라는 사람 승소예요, 패소예요? 승소죠, 그죠? 이해되셨죠? 반대로 얘가요. 법령 위반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은 A라는 사람 승소한다, 패소한다? 패소시키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승소 패소가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철거 명령이 법령 위반인가 법령 위반이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금방 제가 그렸던 세금부가는 세금부가에서는요.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따라서 그 법원의 판결이 달라졌죠. 여기는 근데 무효 유효가 아니잖아요. 요건이 법령 위반 아닌가 이거잖아요. 거기하고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이 민사법원의 판결은 행정행위가 법령 위반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 여기는 그래서 효력 유무라고요. 법령 위반 여부라고요. 법령 위반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례가 좀 다르죠. 이해하셨습니까? 거기는 부당이득에서는 유효 무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여기는 법령 위반인가 아닌가에 달라져. 근데 문제는 법령 위반이 너무 좀 길죠. 두 글자로 줄이면 이걸 뭐라 그래요? 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법이라면 승소. 반대로 법령 위반이 아니면 뭐예요? 적법이지. 그죠? 그러니까 적법이라면 패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철거 명령이 만약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하자가 있으면 하자는 뭐 아니면 뭐라고요? 무효 아니면 취소인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무효는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무효? 위법이에요. 취소는 뭐예요?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무효도 위법이고요. 취소도 뭐야? 위법인 거예요. 둘 다 위법이야. 아시겠습니까? 둘 다 위법이잖아. 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얘가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무효요도 위법이니까 국가배상 법원은 민사법원은 A라는 사람 승소. 반대로 무효가 아니고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여도 위법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승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든 취소든 둘 다 국가배상은 민사법원은 A라는 사람은 승소 판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좀 다른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꼭 보세요. 이 사람은 철거 명령은 잘못된 거니까 이거를 취소해 달라. 이 소송 제기에서 꼭 이겨야만 이 사람은 국가배상 받는 겁니까? 그냥 이거 놔두고도 그냥 바로 국가배상 가가지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리고 이미 건물은 철거됐기 때문에 이걸 갖고 소송 가봤자 쓸데가 없는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그냥 가서 국가배상 받으면 돼요. 자, 갑니다. 그래서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은 건물이 사라졌다. 근데 처분에 이 철거 명령에 무효하기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이익은 없죠. 이제 이걸 갖고 이걸 취소해 주래서라고 소송 가봤자 쓸데없잖아. 이겨봤자 건물 안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소이익이 없다. 하지만 미리 행정처분 이 철거 명령에 취소 판결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취소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놔둬도 돼. 놔두고 바로 국가배상 이거 가가지고 바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지. 따라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위법인데 뭐 이거 취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바로 국가배상 바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얘가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볼게요. 이거는 이제 했던 거야. 그대로 갖다 쓸게요. 이거는요. 뭐 생각하면 되냐면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니까 아까 봤던 국가배상 사건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아까 부당이득 반환 사건 생각합니까? 부당이득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때에는요. 이를 판단해서 보세요. 당연 무효라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무효니까 민사법원도 그냥 무효 판결하면 돼. 굳이 무효라면 먼저 행정소송 갈 필요가 없어요. 무효니까 바로 그냥 민사법원에 무효라는 걸 전제로 재판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서 무효 확인 취소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무효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하여 면허를 받았네요. 한마디로 세관장으로부터 이 A가 수입 면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어. 자, 받고 나서 이 A가 이제 외국에서 물품을 이제 수입했겠죠. 통과했어요. 근데 이 수입 면허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여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이죠. 그럼 얘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인데 여기 보니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여서 다음 무효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얘가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이거는요. 무슨 사유라는 얘기입니까? 취소 사유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취소 사유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유효잖아요. 유효. 그죠? 유효잖아요. 그러면 이 수입면허는 효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물건을 수입한 것도 일단은 무면허 수입죄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물수입죄 아니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무효가 아닌 한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할 수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맞죠? 얘가 만약에 무효면 무면허 수입죄 되겠죠. 근데 무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면허 수입죄는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것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A라는 애가 16살 먹은 애인데 얘가 자기 형 있죠. 형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이제 그 당시 지방청장인데 시도청장한테 운전면허를 허위로 신청을 했죠. 근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얘가 시험 봐가지고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니까 얘한테 운전면허가 발급이 됐습니다. 이 운전면허가 행정행위거든요. 이거 허가.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는 거지. 그럼 질문. 이 운전면허는 결국은 16살 먹은 애한테 해준 거니까 정당 아닙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하자가 있는데 이 하자가 우리 판례는 무효는 아니랍니다. 잘못되긴 했지. 그러니까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뭐로 보자? 유효로 보자. 그죠? 그러면 이 운전면허는 효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걸 가지고 일단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이게 없어지기 전까지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게 하나 있고 적법인가 위법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때가 있다. 근데 무효, 유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는 만약에 무효라면 공정력 없으니까 그냥 무효라고 해가지고 재판하면 돼버려. 민사법원도. 근데 취소 사유라면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이 무효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위법 적법이 재판이 결국 국가배상처럼 위법 적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때는 무효여도 위법이니까 당연히 위법 판단해서 재판할 수 있는 거고 취소 사유도 위법이니까 당연히 위법이라고 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 끝냈고 두 번째 볼게요. 행정행위의 효력, 남은 효력인데 아까 기초적인 설명은 했으니까 바로 나갑니다.
불가쟁력이란 흠. 자, 흠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라 그래. 하자 있는 행정이라 할지라도 그 쟁송 기간이 경과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불가쟁력. 맞죠?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 자, 생각해 봅시다. 자, 행정청이 A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A가 억울해가지고요, 이거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한다. 기간이 있다? 기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소 기간을 뭐 했어? 놓쳐버렸습니다.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일이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소기간이 지나서 소송 왔어요. 한마디로 제소기간 지났으니까 무슨 력 생겼습니까? 불가쟁력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소송 왔잖아. 그럼 법원은 딱 보니까 이미 얘가 제기한 소송이 이미 기간 지났잖아. 그럼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야 이거는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미 기간 지났으니까 그때 내리는 게 기각임과 거기 각하입니까? 각하야 각하.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적법하니까 각하 판결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구비가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자 보세요. 불가쟁력하고요. 뭐하고 구별하라고요? 불가변력하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더 이상 못 다툰다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이 취소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전혀 별개잖아요. 그럼 보세요. 불가쟁력이 생기면 상대방이 더 이상 소송을 제기 못하는 거 맞는데, 불가쟁력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변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생겨도 행정청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가변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변력이 생기면 누가 취소 못해? 변력이 생겼으니까 행정청은 취소를 못해요.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아니 기간은 안 지났어. 그러면 상대방은 뭐는 갈 수 있다? 소송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불가변력이 생기니까 행정청이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은 소송 갈 수 있으니까 무슨 력은 안 생겨? 불가쟁력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되셨습니까? 단순하죠. 그러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 못해요. 행정청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정청이 취소 변경 못하는 건 무슨 력이니까? 불가변력이니까. 불가쟁력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불가쟁력이 생기면 상대방이 더 이상 소송 제기를 못할 뿐 행정청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변력입니다. 불가변력이 인정되면 상대방은 쟁송 제기 못합니까? 상대방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불가변력이 생기면 행정청 취소 못하는 거지 상대방이 소송 제기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잘못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보세요.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무슨 사유라면 취소 사유라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 한다고요? 효력이 유효라고 본다가 공정력. 그러면 한마디로 무효라면 유효라고 봐줘 안 봐줘? 안 봐주죠. 그러니까 무효면 공정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무효면 그 두 번째 불가쟁력도 일정한 소송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못 다툰다죠. 근데 여러분들 소송 기간은 우리가 배웠죠.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제한을 받는 소송은 취소 소송이잖아요. 여러분들 무효등 확인 소송인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무효는. 그러면 무효는 기간 제한 없으니까 어느 때든 갈 수 있잖아. 한마디로 무효면 무슨 력 안 생겨? 불가쟁력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무효인이라면 쟁송기간 제한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 안 생기고 공정력도 안 생기고 다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옳은 것은요. 기억 니은 디귿 이름 왜 틀렸다고요?
불가쟁력이 생겨도 행정청은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불가변력이 생겨도 상대방은 소송제기할 수 있다. 아시겠죠? 두 개는 무관계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과 미음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지금 이제 많이 시간이 이제 진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 긴장되고 이러시죠, 그죠? 힘드실 거 지금 엄청나게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조금씩 참으시죠. 조금씩 참고 공부하기 싫어도 그냥 공부 안 돼도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는 이제 내일 있죠. 내일 또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